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도 많이 바쁘셨죠? 네. 어린이날 있었죠. 어버이날 있었죠. 네. 뭐 챙겨야 될 사람 많죠. 마음도 많이 쓰셨을 거고요. 네. 또 금전적으로도 지출도? 많이 쓰셨을 거라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충전되고 충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힘들 때는 가족이 늘 큰 힘이 되곤 그럼요, 하죠. 그럼요. 서로 주고받은 웃음이 더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열린마당은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무려 30여 종의 악기를, 전통 와, 악기를 정말 네. 고집스럽게 제작하고 계신 악기장 한 분 모셨고요. 그리고 요즘 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5월에 어떻게 하면 산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실 산림치유 지도사 분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먼저 저희 가족분들이죠. 패널 네.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장님도 5월은 참 많이 바쁜 달이시죠? 그랬죠. 네. 뭐 며칠 전에 사실 어린이날 있었고 또 어버이날 있었고요. 또 며칠 있으면 일단 스승의 날 있잖아요. 그리고 5월달에 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다니는데 그 사실 밖에 나가다 보면 날씨는 좋죠. 또 가면 진달래꽃 정말 얼마나 이쁩니까? 아, 그거 네. 하고 봄꽃도 있어가지고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시간 있을 때마다 요새 뭐 지역 축제라든가 야외 공연 많이 가는데요. 정말 너무나 풍광이 아름답고 그래서 그 현대인들에게 사실 굉장히 그 일에 찌들려 사는데 이 5월 달을 갖다 정의하자면은 힐링의 계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힐링의 싶습니다. 달. 네. 네, 저는 5월달 달력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빨간 글씨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5월달에는 기념일이 12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 어버이날 우리가 지냈고 또 네. 석가탄신일날 곧 오고요.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이죠. 그래서 아마 5월달에 이렇게 기념일이 많은 이유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행복한 달이고 감사한 달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달에 좋은 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5월 10일이니까 남은 20일도 즐겁게 지내시면서 5월 아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올 좋은 보내야 될 것 말씀이시네요.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희가 아끼고 아꼈던 소중한 네. 분들 초대 손님으로 그래요?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열린 초대석 첫 번째 손님 무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예, 악기장이십니다. 악기장이십니다. 이준수 씨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악기장 12호로 지정받은 이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 이 전통 악기를 제작하신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앞에도 이제 네, 악기와 함께 오셨습니다. 출연하셨습니다. 직접 네. 제작을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27종 정도 됩니다. 네. 27종의 가지수는 한 6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중에 좀 대표되는 거 가야금하고 그다음에 타악기 해서 나각, 박 그리고 이제 장구 종류, 장구의 원료 뭐 오늘 또 설명을 또 잠깐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전통악기가 60여 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27종이 제작이 가능하다. 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제작이 가능하죠? 가장 기본되는 것은 현악기가 기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악기, 타악기 이렇게 세 가지로 종류가 되는데요. 크게 나눠서. 근데 저는 처음에 현악기부터 제작을 했어요. 현악기를 하다 보니까 울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악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악기라든가 또 관악기, 뭐 대금, 단소 이런 것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이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좀 오래 있다 보면은 되게 두루두루도 깊게는 몰라도 옅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흉부외과 전문이지만은 의사 생활을 이제 한 30년 하다 보니까 다른 과 물론 이제 전문의 선생님보다 못하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다양하게 알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이준수 선생님께서도 벌써 이게 한 50년 이상 지금 이 일에 종사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7종에 있어서 약 60여 가지 악기를 만드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다 라고 할 수 있는 악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중에서도 가야금, 검고, 아쟁, 해금,
뭐 한 4종류 정도는 제가 꼽을 수가 있겠죠. 이야, 네. 수줍게 말씀하시지만 그 자부심이랄까요? 네. 그런 표정이 다 느껴지네요. 네. 근데 가야금 검은고를 지금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습니다. 앞서서도 저게 가야금인가 검은고. 앞에 넣은 건 가야금이잖아요. 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직접 제작하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가야금 하면은 가야금하고 검은고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가야금은 12줄입니다. 그렇죠. 예, 네. 12줄을 올리고 검은고는 6줄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검은고는 가운데 괴가 붙어요. 괴. 예, 16개가. 네. 그래서 술대로 이렇게 친다고 그러죠. 그리고 가야금은 뜯는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은 헷갈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줄이 많다 싶으면 가야금이고요. 가야금. 좀 적다 싶으면 검은고 근데 이렇게 정확히 생각하셔도. 아셔야죠. 12줄, 예, 6줄입니다. 예. 네, 지금 이준우 선생님께서 가야금 검은고 현악기를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뒤에 계신 분들께서 그게 기본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먼저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악기를 다 한 번씩 소리를 내봤었잖아요. 근데 네. 그 가야금 소리를 제가 이렇게 손으로 아까 그 잠깐, 명장께서 네, 만드신 거를 뜯어보셨어요. 제가 몇 개 오. 풍기는데 소리가 청아하고 맑기도 하고 또 한밤중에 구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서양의 현악기하고는 다르게 울림이 굉장히 깊게 마음속에 편안하게 가는 그게 우리나라 악기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잘 못하는 거 모르는 거 이렇게 튕겨봤는데 소리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가요? 살짝 좀 들어볼 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연주자가 해야 되는 건데 제작자는 사실 그 조율만 하지 연주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듣기에는 거의 조율하는 거 연주 조금 수준이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도 아니고. 아, 지금 조율인가요? 노래도. 예, 저는 조율하는 연주만큼이나 좋은데. 조금 이제 음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네네. 잘은 못하지만 노래도. 노래 조금만 네. 해보려 합니다. 예. 예.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야, 가야금 소리 듣고 있으니까 네. 제가 선비가 된 것 같고. 어디 산사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참 좋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가야금은 살짝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좀 이준수 씨께서 네.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니까. 네. 근데 서양 악기는 되게 악기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조율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전문가시잖아요. 정말 전문가신데 조율해서 연주까지도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연주를 예. 아침에 요즘 사건 사고 많아서 머리 아팠는데 참 마음이 잠시나마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다른 악기들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좀 소개를 받아볼까요? 예, 제일 우측에 있는 이 악기는 그 나각이라는 악기입니다. 쓰임새는
그 주타대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주타대에서 여러 가지 악기가 이제 편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나각을 굉장히 중요시에 쓰여집니다. 나각. 예, 나각. 그래서 이제 이 재료는 소라거든요. 네. 대소라. 아주 큰 소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소라.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게 그 전부터 옛날에 저기 뭐예요? 따스운 나라 그거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각은 백고동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예. 백고동 소리. 예, 백고동 소리. 제가 한번 잠깐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예. 백고동 소리. 잘날랑 어쩌려고 그러겠습니다. 야, 백고동 소리 맞네요. 소리 나는 게 신기하네요. 네. 예. 예. 야, 어떤 악기로 저런 소리를 내겠어요. 이필수 원장님이 옆에다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 하면 좋겠다고. 아, 훈련이 되겠군요. 기관지 천식 환자들한테 폐 활량을 늘려주는데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네. 악기는 네. 나각에 이어서 예, 이번에는 궁중음악에서 쓰여지는 지휘자가 네. 들어서 쓰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무에서는 이제 군악회라고 그러죠. 군악회에서는 등채를 드는데요. 네. 등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휘자, 지휘봉처럼. 예, 서양 예, 예. 악기의 그 네. 지휘봉처럼. 근데 우리 음악에서는 나 박을 이렇게 들어서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3번을 칩니다. 한번 해드려볼까요? 네네네. 예. 예, 이게 3번을 이게 시작할 때 드르륵 시작 열리는 소리도 하는 겁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게 드르륵 열리는 소리까지도 악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드르륵 소리까지. 소리도 이것까지도 와. 예, 그냥 탁 치는 게 끝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악기입니다. 네. 그리고 궁중음악 할 때 저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형인가요? 악기인가요? 이건 굉장히 귀한 악기인데요. 이건 그 진도의 울들목에서 13년도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한 3년간을 이형 악기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네. 걸로.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고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16년도에 제가 가서 고증을 했어요. 가서 보는 순간 요거라는 악기다고. 요거. 예. 이름이 요거군요. 예, 아, 이 요거가 얘기를 했어요. 요거군요. 요거군요. 네. 요거의 이름은 요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장구가 사실 여기에서부터 발전이 점점 현재 장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지금 추정을 하기를 12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대 음악을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구려 벽화 가면 요거를 가지고 연주한 모습이 나옵니다. 벽화에도 있고 여기 화순에 쌍봉사입니까? 거기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게 신라 시대에 또 썼던 그런 근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지금 요거의 모습만으로는 악기 연주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되는 그 거 아닙니까? 모형을 보고 악기를 만드신 것 근데 같은데. 이것은 그냥 그 악기로 된 게 아니라 소개끝만 있죠. 아, 그러니까 원형인 거죠. 이게 이제 나무로 돼 있으면 소실이 다 돼 있겠죠. 네. 그런데 토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 발견될 때는. 그래서 네. 오랫동안
그 원형이 보존이 됐던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걸 내가 똑같은 겁니다. 요걸 악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썼던 겁니다. 이게 발전된 거군요. 예, 아니 발전된 게 아니라 이걸 악기로 만들었을 때, 예, 만들었을 때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소리가 나게. 예, 그래도 전에 이제 그 문헌에도 이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썼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진도 울tur명에서 발견이 된 거고, 네. 요것은 그 화성에 있는 이성산성 아시죠? 이성산성에서 요건 한 800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발견이 돼서 그때는 나무로 돼 있어요. 이것은 토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나무로 돼가지고 소실이 좀 이렇게 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원형 복원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진 악기가 세요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가느다란 허리라는 뜻이거든요. 예, 가느다란 뜻이라는 그 세요고라는 건데 요걸 가지고 그때부터는 연주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 800년 전 그때부터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800년 전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 네. 그럼 저희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예. 800년 전에 진도 아리랑이 있을까요? 그 한번 내 진도 아리랑에다가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놀다 나가세 저 다리 끝까지도록 보다 나가세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잘 들었습니다. 아니 뭐 악기 제작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네. 이제 소리도 들려주셨는데 네. 이 판소리 곡법도 이수를 좀 가져오신 거죠? 예, 그저 판소리 고법 5호로 네. 이제 지정이 되신 김성권 선생님한테 제가 이수를 받았습니다. 고법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소리는 그 윤진철 선생님 아실 거예요. 네. 많은 분이 그 MBC 얼씨구학당 했다신 분. 네. 예, 그분한테 제가 국악인인데 어디 가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단가라도 하나 할 수 없겠냐. 그거 하나라도 좀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없겠냐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진철 선생님한테 단가도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고법도 김성근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랬습니다. 지금 옆에 연주할 수 있는 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판소리 예, 제가 판소리 짧게 좀 북?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 그래요. 오늘 많은 걸 보여주십니다. 아, 그럴까요? 네. 조금 보여드릴까요? 네. 악기를 연주하시다 보니까 뭐 근데 저는 신기한 게요.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거든요. 근데 하실 때는 내가 최고. 그렇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예. 이산자산 꽃이 피니 분명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어들아 나도 어제 청춘 일러리 오날 백발한심 어구나 얼씨구
자, 여기까지만. 얼씨구. 좋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악기를 제작하다 보니까 뭐 조율부터 연주까지 가능하시고 또 네. 고법을 배우다 보니까 판소리까지. 그리고 모든 예. 걸 하기 전에는 쑥스러워하시다가 정말 제대로 해내시는. 야, 대단하십니다. 원장님도 처음 본 악기 있으시죠? 제가 예. 아까 와가지고 아는 악기 딱 2개 있더라고요. 저 가야금하고 저기 네. 저 장구, 저기 북 저기 3개 있었는데요. 사실 뭐 우리 김경란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는 악기가 1개가 있는데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 정말 좀 어떻게 감동받았던 게 한 40년 정도 이상 하셨다고 그러지 엄밀히 말하면 50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50년 하셨는데 그 5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국악이라는 게 대중화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판로 같은 것도 참 어려웠을 텐데 또 어쨌든 가정을 꾸려 나가셔야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거기를 그냥 예. 꿋꿋하게 이렇게 50년 동안 한 60여 종 악기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어떻게 지금 어떻게 연구하고 개발하셔서 지금은 정말 장인의 반열에 오르셨는데 이게 참 그 국악 악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애정 이런 게 없으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더 궁금한 게요, 선생님. 저는 가야금을 들으면서 아 가야금을 배우고 싶다. 뭐 장구 소리를 들으면서 아 장구도 좋다 싶고 보는 악기마다 아 저것 좀 배워보고 싶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단가를 부르실 때 보니까 또 격 있게 부르시니까 그것도 멋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네. 좋아 보이는데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드는데 내가 저걸 만들까? 이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네, 그래서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던 걸 보고 배우신 가업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악기를 두드리고 뜯고 이게 아니고 저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현악기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러게요. 하셨잖아요. 예. 계기가 뭐였는지 정말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날 텐데요. 사실은 제가 그 악기를 제작하기 전에 농악단의 일원으로 가서 한 4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풍장 치고 12발 돌리고 이제 그것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한참 공부할 나이인데 이 공부를 해야 하겠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아버님은 농사일이 우선이라고 농사일만 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또 공부가 하고 싶어서 시내를 이제 제가 본래 고향이 전주입니다. 근데 전주 인근에 이렇게 공장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약을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국악기를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국악기를 제작을 목표로 간 게 아니고 약을 하기 해서 갔기 때문에 공부하러 가셨는데. 예. 예, 나는 여기 뭐든지 시키면은 다 할 테니까 나 공부만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했더니 대뜸 하신다는 소리가 야 이놈아 여기가 공부하는 데냐 여기는 기술 배우는 데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적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임짝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선생님이 다시 불러요. 그래서 아까는 마다보니 왜 부르지? 그러고 갔더만은 진짜 공부가 하고 싶냐? 그래서 예,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러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거, 시키는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신 있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깨너머로 이제 심부름하고 밥 해주고 빨래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배웠던 것이 현재까지 왔습니다. 무형 문화재까지 되셨습니다. 네. 그때 시작하신 게. 예. 근데 이제 뭐 만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작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악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이건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듣는데 3개월 만에 중학과정을 패스를 했어요. 예, 그러고
고등학교는 이제 정식으로 야간 학교를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가 목적이니까 지금 뭐 심부름만 해주고 그런 목적이었어요.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뭐 사춘기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가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된 게 이제 다른 운동, 뭐 합기도라든가 태권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하고 사이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이클을 해서 전라북도 대표 선수도 해봤고, 현재 저하고 같이 그때 활동했던 친구가 목포에서 또 사이클 뭐 동호회도 운영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만 보면은 그때 당시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또 자전거 만드신다고 하시는군요. 이준 선생님께서 예. 사실 자랑에서 말 안 하셨는데요. 저 전국체전에서 은메달도 따셨더라고요. 맞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준 선생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야학을 조건으로 일자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가정이 좀 어렵고 그러셔서 이렇게 야학을 하시면서 이렇게 배우셔서 대학까지 다 졸업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자리 중에서도 뭐 정말 편한 일자리가 많을 텐데 굳이 또 국악기 제작하는 일자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 정말 이 국악기에 대한 어떤 애정과 어떤 그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준우 선생님의 그 이력에서 되게 특이한 게요. 원래 그게 너무 좋아서 세상에 그것밖에 안 보여서 할 수 있는 게 악기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이클도 하시고 뭐 지금 듣다 보니까 뭐 3개월 만에 검정고시도 중학교 패스하시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하면서 자랑을 굉장히 할 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랑을 할 게 많으신 분들은 한 길을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목표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목표였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딴 거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탁월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 긴 세월을 한다고 해서 악기장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당신이 혹시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에 최고인 것 같아라고 느끼시거나 이런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예,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것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깨너머로 선생님이 시키는 거, 선배들이 시키는 거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다른 데도 뭐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그 악기가 계속 끌려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또 그때는 전주에 계셨는데 서울로 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제대도 하고 그랬으니까 생활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제 나하고 같이 일 한번 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나 정식으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습니다. 못 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는 어깨너머로 벌써 몇 년이냐 횟수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악기를 가야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가야금을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딱 갖다 드렸더만 선생님이 흡족해 하셔요. 근데 반면에 나는 괴로웠어요. 선배들한테. 미움을 샀어요. 미움이 질투이 대단히 되신 거예요. 그냥 잘 천재가 만드셔서. 아픔이라고. 근데 나는 뭐 잘 만든가 못 만든가 모르는데 선생님이 평가할 때는 잘 만든 걸로 네. 평가가 됐겠죠. 그것 때문에 항상 나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못 오는 놈도 여태 안 했던 놈도 이렇게 하는데 니들은 못 하냐 이런 식으로 항상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게 타겟트가 내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고생이 좀 있습니다. 네, 결국은 또 우리 이준 선생님 자랑으로. 근데 그만큼 이제 잘 하시니까. 그래요. 예, 네. 이런 시기도 받으시고 하신 자기 거겠죠. 자신에 대해서 저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실력적으로는 인정을 받으셨지만 우리 네. 전통악기라는 게 좀 너무 특별하다 보니까 네.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도 힘들고 그렇죠. 여러 네. 가지 좀 한계가 있을 것도 같았거든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이제 저희 우리 국악이 나는 국악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전통음악이라고 많이 써야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전통음악은 우리 일제 36년을 거쳐오면서 상당히 문화의 말살 정책으로 해가지고 우리 음악이 천대시됐죠. 그런 걸 보고 이건 우리 음악에 자부심을 좀 가져야 쓰겠다.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악기장으로서 악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우리 그 문화를 지키는 역할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지금은 많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국악을 전통음악을 많이 들려주기 때문에 많이 접하게 돼 있죠. 제가 어릴 때는 뭐 그런 접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천대만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발전을 많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국악을 우리 악기를 많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자부심 반이시고요. 네. 의무감이 또 있으시잖아요. 아유, 그런 그러실 반으로 겁니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행인 게 또 자녀분들이 이 일을 잇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아들하고 딸 두 녀석을 두고 있는데요. 네. 아들 녀석은 전남대학교 아쟁어로 부수석으로 합격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쟁을 연주자 길을 이제 본인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내 악기를 제작하는 것을 좀 전수를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연주도 또 해야 되거든요. 제작만 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아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작 쪽에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전수 장학생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수를 하려면 좀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좀 그 기간이 남아 있고 딸 녀석은 자연스럽게 악기를 접하다 보니까 연주자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가야금 전공자로 졸업을 하고 현재 지금 풀이로 각 학교에 지금 가르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분들 보면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전통악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대단하신데 자녀가 또 대를 잇고 있으니까 전통악기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전통악기와 관련돼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것이 발전이 됐지만은 아직도 우리 서양 악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개인한테 이걸 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많거든요. 가까운 이제 중국에 보면은 그 악기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주도로 해서 악기를 연구하고 제작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개인이 연구하고 개인이 판매하고 개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광주의 전통문화관을 아실 겁니다. 울림동에 거기에서 이제 악기 전시만 겨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앞으로 악기창에 버금가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아침 아주 잔잔한 음악과 함께 악기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열린 초대석 저희 생방송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주하게 저희가 네. 또 악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네. 소중한 악기인 만큼 안전하게 잘 그렇습니다. 예.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초대석 주인공 만나볼 텐데요. 정말 숲을 연구하고 사랑하시는 박사님이십니다. 네. 김영선 산림치유 지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겠습니까? 1급 산림치유지도사 김영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산림치유 지도사. 지도사. 예, 이 치유라는 느낌이 뭔가 좀 의료적인 예, 그런 치료를 느낌도 받아야 될것 들고요. 같은, 치료를 네. 받아야 되는 그런 네. 느낌도 들고. 이 단어가 붙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산림이 우리 몸에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산림치유라는 개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개념과는 좀 다르고요. 예방의학적인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산에 있는 많은 치유 자원들이 있습니다. 지형 자원도 있고 또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와 같은 그 소리 자원도 있고 또 그리고 음이온이라든지 온도나 습도 그다음에 또 다양한 먹거리들도 존재하고요.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또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유 활동을 말합니다. 아, 귀가 좀 솔깃해지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산림치유의 테마가 요즘 뭐 떠오르는 얘기죠. 안티에이징, 아이고. 또 숲태교라고 네. 하던데요. 어떻게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도 다른 유럽이라든지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든지 노인성 질환 또 생활습관 질환들이 또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또 그 숲태교라는 또 테마는 또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테마를 맞췄는데요. 이렇게 산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평상시에 건강을 증진하고 또 질병도 예방도 하고 증상도 완화하면 아무래도 병원에 가는 횟수라든지 또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고 개인에게도 건강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굉장히 국력도 신장시킬 수 있는 길이고요. 또 숲태교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냥 출산만 많이 하라고 장려하기보다는 또 건강한 출산, 행복한 출산, 그다음에 태아와 또 산모가 함께 건강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그 국립 그 치유의 숲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임신 16주부터 32주에 해당하는 임산부라든지 예. 임신 부부들은 신청하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행사가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숲에만 가도 저희가 예. 동안이 될 수 있고 예, 젊어졌으면 얼마나 젊어질 수 좋을까. 있고 이런 건가요? 안티에이징이 그런 의미잖아요. 예, 이 노화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노화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노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화를 지연하고 그다음에 노화를 지연한다는 얘기는 그 질병을 예방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젊음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도 다음부터 방송을 좀 네. 숲에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 치유 지도사라는 이름도 좀 어렵고요. 네. 말씀하셨던 그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까다롭진 않을까 싶거든요. 예, 좀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제 1급하고 2급이 좀 나누어지는데 2급 치유 지도사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고 저와 같은 1급 치유 지도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련 전공 석사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교육기관에서 13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있는 그 산림청 주관의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험도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그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1급 치유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 현황을 보면 전국에 139명밖에 안 되고요. 또 현재 전남에는 4명, 광주에는 15명이니까 아. 실은 많지 않죠. 그 네 분 중에 지금 한 분이신 거예요. 이제 예, 그렇다고 봐야죠. 광주 전남 19명 중에 1명입니다. 네. 아, 아니, 근데 대단하십니다. 관련 그 전공 뭐 네. 석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관련된다는 게 어떤 전공을 얘기를 하신 이를테면 거죠? 심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학. 보건과 관련되는 보건학과라든지 간호라든지 이쪽을 전공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전공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산림치유 지도사와 관련된 산림에 대한 이해도 있으셔야 되고 경관에 대한 이해, 치유 자원에 대한 이해도 있으셔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또 기획하고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또 연관 과목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네. 숲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네. 자연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또 전공도 생각이 해야 드네요. 되고 이수 그 과정이 쉽지가 않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숲을 이용해서 건강에 대해서 건강법을 찾고 네. 연구하고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저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산림 치유 자원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1급 산림 치유 지도사 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일테면 국립숲체원이라든지 그다음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치유의 숲 같은 곳에서 현장에서 2급 선생님들이 이렇게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연구하시는 일을 주로 담당하십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직접 말씀하시기 쑥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광주 전남에서 1급은 김영선 선생님이 유일하신 건가요? 아유, 그렇진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처음 그렇진 않고요. 받으신 거예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 15명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이제 일단 그 자격을 취소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 그냥 힘들다. 이렇게만 저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다. 그만큼 네. 중요하다. 이렇게 네.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과를 저희는 잘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법을 오늘 네, 그렇습니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워낙 공부 뭐 이런 쪽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 네. 숲을 좋아해야 되는 거고요. 예. 숲에 어떤 매력을 느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도 같거든요. 일단 예전부터 그러진 않았고요. 저도 어차피 내려올 건데 뭐 하려고 산에를 굳이 올라가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렇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출산도 하고 하면서 몸이 많이 불기도 하고요. 또 여러 질병들에도 시달려서 대여섯 번 또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몸이 많이 나빠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몇 끼니 소화제를 들고 다니고 또 조금만 아프면 또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하다가 이 관련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치유를 공부하게 되고 공부한 것을 저에게 적용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몸무게가 10kg 이상 감량은 쉽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방에서 소화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년째 지금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네, 원장님도 그런 효과를 네, 뭐 저도 네. 몇 년 전까지 제가 집이 무등산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그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침 공기 엄청 신선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가 정말 즐겁게 시작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너무 바빠서 못 가지만 이제 지금도 좀 우리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일이 안 풀리고 가슴 답답할 때는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 인근의 산을 갑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은 뭔가 좀 해결되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되게 우리가 긴장하거나 그러면 흉식호흡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 산에 가가지고 좀 걷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복식호흡하는 그 편안한 상태로 간다는 걸 있기 때문에 산 가는 건 정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숲체험, 뭐 산림치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딱 아는 거는 산림욕, 피톤치드 이것밖에 생각나는 용어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오전 10시, 11시 되도록이면 옷을 좀 이렇게 가볍게 입고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뭐 뉴스에서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에는 특히 산림치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처방까지도 산림 처방, 뭐 숲체험 처방 이런 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도 요즘 숲체험 유치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독일에서 많이 가지고 오고 많이 배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숲체험 처방전이 나올 정도면 틀림없이 예방적인 면은 물론이지만 틀림없이 어떤 효과가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우리 스스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독일 얘기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네, 좀 소개해 독일에서는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치면은 산림치유 지도사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숙박과 치유 활동 전체를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비용을 이제
그 이후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어와트라고 해서요. 그 산림 휴양지를 지정하는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와 전문 기관이 같이 연구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라든지 지형적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염된 물질이 유입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잘 지켜지는지를 보고 인증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또 10년마다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예. 제도들이 있습니다. 숲을 이용하는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새롭네요. 네. 근데 요즘 이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낀 날 무조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숲을 찾는 게 이렇게 좋다고요? 네,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숲에 가는데요. 미세먼지는 저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두려워하실 텐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휴대폰을 통해서 혹은 날씨 정보를 통해서 미세먼지 확인하실 텐데요. 미세먼지 나쁨 뭐 이렇게 나오면 일단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또 준비하시고 또 서둘러 귀가하시고 하시는데 미세먼지는 생활 속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사실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보면 도심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셔도 이를테면 광주라고 하면 나주나 화순, 담양만 가셔도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해안가만 가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달라지고요. 도심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평지하고 그다음에 중산간만 가도 달라집니다. 무등산만 올라가셔도 농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집 안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가까운 근교로 나가셔도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네. 그리고 나이를 먹다 보면 약도 많이 먹게 되는데 네. 그런 것보다도 산에 가서 숲에 가서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 뭐 국가적으로도 의료비 절감되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숲을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렇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잖아요. 일단 산의 지형이나 높이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좀 다르다고요. 네, 이제 일단 우리나라 지형 여건에 맞춰서만 설명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양성 기후가 있고요. 그다음 중산지 기후가 있고 고산지 기후가 있습니다. 해양성 기후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삼면이 바다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서해안 남해안은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안길에 숲길도 또 조성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곳에 가셔서 치유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이를테면 알레르기 질환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해안가 쪽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위험하신 분들은 햇볕이 또 따가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좀 피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중산지 기후는 해발 300m에서 1000m 사이에 있는 그 산들을 중산지 기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들이 중산지 기후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 중산지 기후는 치유 효과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숲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은 하나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기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치유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가장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산지 기후 지역에서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곡은 또 공기를 순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온도를 적정 온도로 맞춰 주기 때문에 찌는 듯이 더운 여름날을 제외하고는 온도가 거의 일정하고요. 습도도 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증상이라든지 질환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중산지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고산지는 해발 1000m 이상인데 우리가 남한에서 보면은 지리산하고 한라산 정도의 높이인데 물론 이제 그 높이에서도 치유효과는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 분압이 좀 낮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 지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신 분들 중에 체력을 좀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 운동 효과를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높이로만 따지면 300에서 1000이니까 우리나라 뭐 네네. 산은 거의 다 네, 해당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거의 뭐 산림치유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그걸 네. 놓치고 있었나요? 예. 자, 우리 지역 산들,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에도 참 좋은 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연 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산들이 좀 괜찮을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물론 쉽지 않지만 네. 추천을 좀 받았거든요. 예. 네. 어떤 선정 기준이 있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산림치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활동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시간적 여건이라든지 또 일정 인원이 모집이 돼야 된다든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고 처음엔 또 시도하시기 힘드실 것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가까운 산이라도 가셔가지고 본인의 연령대, 체력 정도, 그다음에 또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견본에 해당하는 곳을 세 곳 제가 선정해서 왔습니다. 네. 되게 어떤 곳들인가요? 첫 번째는 장성에 있는 숲체원입니다. 장성 숲체원은 방장산 휴양림하고 그다음에 충령산 편백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가까운 곳에 그 화순에 만연산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네, 화순 그곳하고, 만연산 치유의 숲. 그다음에 또 나주에 가면은 나주 금성산 생태숲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 네. 세 곳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장성에 있는 네. 숲체원 예. 어떤 곳인가요? 일단은 장성 숲체원 건물이 위치한 곳은 방장산 휴양림인데요. 방장산은 해발 700m 정도 됩니다. 700m대라서 아까 말씀드린 중산지 기후에 해당하고요. 또 이제 그곳에 가면 숲체원이 있는데 숲체원은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치유와 관련된 교육을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숙박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을 선정한 이유는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탐방로의 폭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그다음에 심어져 있는 수목종, 그다음에 안전 기준, 어느 정도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의 준비 운동을 하고 올라가시면 좋은지, 그다음에 칼로리 소모량, 그다음에 또 시간,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구간 표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남짓이면 거의 이렇게 다 둘러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 종류의 길들을. 그래서 거기서 견본 한번 보시면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숲길이 이 정도에 해당하고 나에게는 지금은 맞겠구나 하고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충령산은 다양한 경로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훨씬 더 넓고 높이도 400m대입니다. 해발. 그래서 이제 높이도 조금 더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숲길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실제로 체험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성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보시면서 방금 설명하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성 숲체원입니다. 보이는 사진이 지금 국립 장성 숲체원 건물의 모습이고요. 방장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숙소동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물 지금 안내도. 예. 지금 이게 충령산 안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충령산 안내도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령산에는 그 방장산에서 보이는 그런 다양한 숲길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이는 길이 좀 판판하죠. 그래서 경사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지금 수목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길에서는 우리가 경사도가 높으면 오르느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탄한 길에서는 숲의 소리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즐기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이 지금 방장산 모습인데요. 이야기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보시면은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경사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6%인데 경사도가 있는 오르막 내리막길을 걸으시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집중력 강화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두뇌 활성에 좋기 때문에 수험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지금 오른쪽에는 편백숲이 우거져 있고 왼쪽에는 좀 계곡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물소리를 보고 물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적당한 햇빛을 통해서 또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화면만 봐도 그냥 맑은 공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편안해지네요. 네. 근데 이제 숲을 찾으면서 뭐 경사도에 따라서 어디에 좋고 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아셨어요? 제가 충령산 자연휴양림 되게 유명하거든요, 장성. 그리고 거기 가면 저는 자주 갔거든요. 우리 가면 그 편백나무 숲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더라고요. 등산로 같은 걸. 그래서 정말 애들 데리고 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숲시원이라는 데는 저는 사실 가보진 못했는데 아까 저 사진 뭐 꼭 한번 들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머릿속이 복잡할 때 걷기만큼 좋은 게 없는데 연구 보고서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위대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걷기를 즐겼다라는 이야기가 산책.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지나갈 때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에 지나갔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요즘도 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석학들의 경우에는 걷는 뒷모습
뒷모습이 항상 그 책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걷기를 즐기시는데 우리가 지금 햇볕이라던가 바람이라던가 숲 안에서는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에 가면은 요즘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누군지 알 수 없게 다 가리고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는데요. 이제 숲에서는 조금 열어서 좀 즐기고 대신 도시에 나올 때 우리가 조금 가려서 숲에 가면은 서로도 알아보고 네. 또 숲에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몰라보더라고요. 그러고 그래서 다니잖아요. 지금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네. 가시면 그 어머니들께서 네. 나무에 다 등 때리기 시작하고 계셨는데 요새 방송 나오고 나서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시원하고 좋은데. 그러니까요. 숲이 저희에게 주는 게 많은 만큼 예. 저희도 숲을 또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네. 걷는 게 좋은 만큼 또 되도록이면 좋은 곳에서 걸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곳 바로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이죠. 네. 어떤 곳인지 네.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화순에 있는 만연산은 해발이 600m대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많고요. 그래서 숲 어디서나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장점은 지역의 대학병원과 연계를 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대학병원과 함께. 네. 자, 사진이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들어가는 건물이 입구군요. 치유센터입니다. 치유센터인데 저 안에 가시면 조교도 무료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질량이 어느 정도고 또 나의 심박수는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뭐 맥박이라든지 호흡 스트레스 정도를 무료로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오감 연결길이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길의 사진인데요. 이곳은 데크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숲길을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릎에 지장이 없고 또 안정적으로 호흡을 하시면서 산의 요소들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시다 보면 탁 트인 전망이 나옵니다. 저러한 이렇게 산림 전광을 보시는 것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풍경도 보시면서 또 햇볕도 적절히 이렇게 쏘이실 수 있는 길이고요. 그 위로 가시면 삼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길이 나오는데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삼나무길에서 충분히 저 삼나무의 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저런 피톤치드가 좋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고요. 또 아래로 내려오시면 동굴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수변길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가보니까 철쭉이 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펴 있고 공원도 조성돼 있어서 가족 단위로 숲길 걷기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화순 만연사 치유의 숲 네. 구경했습니다. 아, 좋네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준비하셨죠? 네네. 예, 역시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주 금성산 생태숲입니다. 네. 금성산은 해발 400m 정도 되고요. 이곳에 가시면 어린아이를 동반하신 가족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무 종류별로 수목종으로 잘 가꾸어 놨고요. 또 인공 계곡도 만들었는데 여름철에는 물이 많아서 이렇게 콸콸 소리가 날 정도로 물이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경을 아기자기하게 오목조목하게 잘 꾸며져 있어서요. 지루하지 않고 걷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지금 놀이터인데요. 네. 그 숲 근처에 있는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도심 속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감기약 투약수가 3분의 1로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지금 나무 형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 타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연 속에서 노는 것처럼 가족 단위로 오셔서 아이들하고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있는 세 곳을 소개를 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네. 그 쉬실 수 있게 쉼터를 조성해 놨는데 여기에서는 그 냉온 와상요법이라 그래서 온도를 살짝 올렸다가 높이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발목 뒤하고 목 뒤, 견갑골 어깨 쪽에 찬바람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과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곳에서 약간 누우셔서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늘려서 하실 수 있고요. 그 위로 가시면 건강 숲길이 조성돼 있는데 오리나무, 단풍나무, 그다음에 뭐 대나무, 소나무, 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하늘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네. 열려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돌아보실 수가 있고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숲길 활동을 조금 하신 뒤에 이렇게 이렇게 건강을 조금 더 증진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네. 처음에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네. 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하시고 힘드시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30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방금 사진만 봐도요. 눈이 네. 정말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느낌이어서 직접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네. 특히 저희가 요즘은 좀 햇볕을 많이 못 받아서 그래요. 일광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숲이 낫겠죠, 일광욕도? 그럼요. 일단은 아스팔트 위에 그 뜨거운 햇살을 받는 것과 그다음에 숲에 들어가시면 나뭇잎에 또 물에 반사되는 햇빛이고요. 그다음에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햇볕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수면 주기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푹 주무시는데도 햇볕을 적당히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비타민 D라고 해서 골다공증에 꼭 필요한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 먹는 것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햇빛을 충분하게 받으셔서 또 골다공증 예방도 되시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것도 소개를 해주셨고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주의해야 될 사항들 있잖아요. 네, 주의할 사항은 일단은 아까 경사도가 있는 곳을 올라가시면 두뇌 활성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리하게 처음부터 그러시면 좀 힘드시니까 준비 운동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계절을 좀 피하시거나 장소를 조금 다른 곳을 선택하셨다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본인의 건강 상태, 연령대, 체력 정도에 맞춰서 숲길 걷기를 시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다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꾸준하게. 그다음에 숲에 있는 자원을 집에 가져와서 먹거나 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드시 숲속에 가서 발을 디디셔야지만 얻으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의사인 저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죠. 건강에 어떤 예.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 그때부터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질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생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습관, 좋은 운동 습관인데요. 아까 우리 지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연세가 들수록 점점 근력도 떨어지고 심폐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가벼운 등산이라든가 또 숲 같은 데서 체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자연 나가셔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앞으로 더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너무 다니고 싶은데 요즘 네. 우리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요. 네. 아이들한테 뛰지 마라 아파트 안에서 그러실 게 아니고 저길대로 가서 마음껏 뛰고 나면 집에 와서 발걸음이 조용해지고요. 또 어른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곳에 가서 지내고 오면은 다 어떤 힐링이 될 텐데 우리가 분명히 예전에는 비타민 D는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되는 영양제라고 배웠었는데 요즘 다 이렇게 감추고 다니니까 우리가 몸에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해서 저도 며칠 전에 비타민 D 복용제를 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면은 마음도 몸도 다 좋아질 걸 저희가 가까운 데 두고서 자꾸 게으르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 가지 저희가 좋은 점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네. 관심도 많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여러 좀 매체에서도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네. 갖거든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이런 점들은 좀 바람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바람은 국가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치유숲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도심숲도 요즘에는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숲이 그 부작용 없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방문하셔서 건강 증진에 힘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숲을 통해서 건강을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숲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그야말로 요즘 주변을 봐도 초록숲이 우리를 부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오늘 소개받은 곳 일단 3곳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말에 좀 둘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좀 신경 써야 될 게 요즘 네. 날씨는 좋은데 좀 건조하잖아요. 건조해요, 건조. 예, 예. 산불 예방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주 네. 작은 불씨라도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열린마당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